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축구에 죽고 못 사는 새 남자, 사크가차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우리 네. 제피리의 응원팀 맨시티를 맨시티를 좀 리뷰도 해보고 프리뷰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영상 말미에 다음 시간에는 리버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버풀부터 좀 준비를 해봤고요. 리버풀이 2021 시즌에 어땠는지, 뭐 어떤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시죠. 자,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디펜딩 챔피언이었다가 올 시즌에는 거의 나락으로 치닫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저력을 보여줬죠. 시즌 말미에 그래도 확실히 리버풀의 스피릿이 있는. 그렇죠. 예. 약간 위닝 멘탈리티가 좀 되살아나면서 3위로 결국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어떤 다사다난했던 그 리버풀의 3위에 다시 안착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시즌을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클롭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난 채로 주먹질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화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 초반부터 엄청나게 화날 일이 많았죠. 부상도 그렇죠. 그렇고. 네.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말 그대로. 일단 뭐 반데이크, 우리의 주장 센터백, 네. 주장은 아니지. 주장은 헤더슨이지. 우리의 센터백 고배를 마시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 약간 씁쓸하게. 네. 마네는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냥 저 친구는 부상도 아니었는데 차라리 부상을 당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그 아유, 그건 아니에요. 진짜 부상을 당했으면 안 되고. 크펜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네. 마지막에 또 영웅 기질이 발휘됐으니까, 또 에이스 네. 기질이. 뭐 세네갈 오리기에서 예, 아, 다시 한번 아유, 사디오 마네로 되살아난. 그런 말씀 하세요. 예.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시즌 최악의 부상 악재라고 써 있는데, 네네. 사실 저게 대표적인 선수 2명만 적어놨을 뿐이지, 다른 부상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냥 거의 1분 스쿼드의 반이 날아가는 엄청난 악재가 좀 터졌었어요. 예. 뭐 시즌 내내 꾸준히 마팁은 계속 부상이었고. 마팁은 원래 등판하는 날이 적어요. 네. 예. 티아고도 나왔다 못 나왔다 하는 경기도 많았고. 티아고는 이제 그 최악의 태클로 예. 인해서 좀 한동안 죽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폼이 중간까지만 해도 좀 오락가락했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 들어서 겨우 아놀드도 폼이 좀 돌아왔고, 예. 왜 이런 악재들이 터졌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땅한 영입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티아고 하나. 조타도 좀 예, 데려오긴 디오고 했는데, 조타 그랬었고 티아고와 디오고 조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치미카스 뭐, 예. 선수를 올림피아코스라는 그리스 팀에서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원래는 철광왕이었대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요? 아까 그렇게 부상 이슈가 없던 선수인데 네. 리버풀에 오자마자 의료진한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5경기 한 20분 뛰었나? 저 잘 기억은 못하는데 네. 아무튼 잘 못 나왔습니다. 네, 거의 못 나왔고, 그래서 로버트스는 체력에 부하가 걸렸고. 그래도 저 마지막에 36라운드와 37라운드를 이기면서 어느 정도 좀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맨유전 맞대결에서 이긴 게 되게 컸고, 네, 그다음에 예. 저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이제 알리송의 헤딩. 그렇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헤딩골이 나오면서 그렇죠. 기적을 써내려갔고, 그 경기까지 뭐 포함해서, 뭐 마지막 경기도 포함해서 5연승을 달리면서 쭉쭉쭉쭉 올라왔죠. 네. 원래는 유럽파권도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컨퍼런스 갈 뻔했지? 그렇죠. 네. 예. 8위 7위 하고 있었는데 7위, 8위 이러고 있다가 3등으로 수직 상승을 하면서 3위에 안착했고, 맨시티, 맨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이 랭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뭐 디펜딩 챔피언은 다르긴 달라요. 저력이 있었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시즌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먼저 초반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앞선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안일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가. 이거는 뭐 리버풀 구단 수뇌부의 문제지. 맞습니다. 네. 이게 분명히 클럽도 어느 정도 요청한 부분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로브렌을 떠나보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센터백 자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자원은 세 선수, 네 선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좀 대비책을 마련해놨지 않았어야 했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진짜. 와, 1티어 세계 센터백 진짜 반데이크 죽었고, 네. 2티어라고 볼 수 있는 마팁, 조고메스 2명 다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카박이 또 제대로 활약을 못 해주고. 그렇게 좋은 활약은 예, 못해줬고, 좋은 활약을 못했고. 딱히. 그리고 카박은 겨울에 데려왔죠. 네. 임대로. 예.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뷔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핸더슨이랑 파비뉴가 센터백 조합을 보는 진기명기한 장면이 발생을 해요. 사실 저 조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예. 왜냐면은
맨시티도 맨시티도 한창 진짜 로드리와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을 섰을 때가 있거든. 그거가 약간 오버랩되지 않았나요? 그치. 예, 네. 그러면서 뭐 약간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참 그랬었죠. 한참 예. 치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메뉴가 퍼거슨 감독 시절에 막 맞아. 센터백 아예 없이 막 굴리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한창 마이클 캐릭도 센터백을 본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 포지션의 대명사 조노셔 선수 센터백 들어가고 네. 한때는 골키퍼도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나긴 하네요. 퍼기 시절에. 네.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지만은 네, 그거보단 그렇죠. 좀 낫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리버풀 자체가 지금 체력이 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전술 자체도 그렇고요. 네네. 저희도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럽 감독 전술 자체가 이게 사이클이 좀 있어요. 예. 맞아요. 한 5년 주기로다가 이제 선수들이 확 지칠 때가 있는데 좀 갈려서. 예, 요즘은 뭐 리버풀 감독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전술적으로 많이 상황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방 압박을 세게 거는 팀 자체는 이렇게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 줄처럼 이제 공격 생산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발생을 했죠 또. 그게 체력 안배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죠. 확실하지. 네. 그리고 이거에 연계돼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마누라 라인이 공격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풀백에 지친 것도 영향이 있어요. 네. 아, 물론 리버풀의 그 팀 전술 특성상. 네. 그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격수들은 네. 그 풀백, 윙백들이 쭉 올라와줘가지고 그런 사이드 공격들을 도맡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이 많이 네. 떨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특히 초반에. 네, 많이 로버트슨도 좀 네. 지치고 아놀드도 지치고 뭐 그건 또 중후반까지도 계속 되는 얘기긴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센터백이 다 죽었지만 반다이크 하나라도 살아있었으면 그랬으면 얘기는 달랐겠죠. 정말 네. 옆에 지금 그래도 나름 땜빵 역할을 괜찮게 해주었던 나다니엘 필립스라든지 아니면 제 역할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 강점을 보였던 리스 윌리엄스 네. 되게 어린 선수지만 옆에 반데이크가 커맨더 역할을 해줬으면은 저렇게까지 수비진이 붕괴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반데이크가 시즌 아웃을 당한 거가 제일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 파비뉴가 커맨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반다이크가 커맨드를 하고 그 옆에 네. 파비뉴가 서 있었다고 뭐 치면 그래도 되죠. 예. 훨씬 나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파비뉴는 역시 볼란치에 있을 때 제일 빛난다. 아 그건 제일 네. 빛나긴 하지만 어쨌든- 옆자리가 없잖아. 아, 비어있잖아. 네, 이번 시즌 확실히 파비뉴 재발견이긴 하지. 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중반 이후에 그래도 팀을 어느 정도 좀 제 몫을 해줬던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살라랑 파비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네. 그래도 살라는 살라였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쉽게 득점왕은 놓치긴 했지만 공격 스탯을 꾸준하게 쌓아준 살라 선수고요. 네. 게다가 파비뉴는 진짜 센터백도 왔다가 다시 또 자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갔다가 하면서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뭐 신비뉴다, 빅비뉴다, 킹비뉴다 막 이러면서 파비뉴가 센터백에서 땜빵으로 해준 것만 해도 진짜 저는 와 1인분 2인분은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거의 조누셔. 아, 뭔 소리야. 거의 페르난지뉴지. 에이, 파비뉴는 파비뉴죠. 네. 게다가 여기서 저는 또 한 명만 더 좀 꼽고 싶다면 조타가 아 조타가 잘해줬죠. 그 네. 이적해 올 당시에는 막 울버햄튼 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디오고 조타 이 가격에 사가줘서 너무 고맙다. 아 뭐 약간 그랬었죠. 네. 이런 조롱 섞인 말들도 하고 뭐 첼시 팬들은 일부 첼시 팬들은 니네 베르너 살려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고 겨우 사간다는 게 디오고 조타냐? 이랬는데 사실 뭐 분당 골 득점으로 따지면은 디오고 조타 선수가 리그 4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해서 골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네, 진짜 요소에서 활약을 해주고 헤트트릭 하는 경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한 명을 굳이 추가하자면 뭐 저는 조타도 괜찮았다 생각해요. 필요할 때 다 넣어주고 네. 그 정도 뭐 헤트트릭 넣어주고 이런 게 어디예요? 필요할 때 넣어줬다고 하기에는 필요할 때 못 나왔지. 아 맞아. 그렇긴 하죠. 그것도 네. 있긴 한데. 디오고 조타도 그때가 아마 국가대표 한번 끌려갔다가 네. 좀 부상당해서 돌아온 적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미트윌란전에서 무리하게 클롭 감독이 조타를 기용했다가 또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요. 클롭 감독이 좀 그때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3등 했으니까 그때 왜 내보냈겠어요? 걔 말고 내보낼 애가 없으니까 내보냈겠지. 그러니까요. 네. 다음 장면 볼게요. 아. 자, 분위기가 다운되었던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한창 다시 한번 끌어가다가 이제 파리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당시에는 네, 예, 뭐 알리송이라든지 맞습니다. 마네라든지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알리송이 왜 그렇게 발밑이
군인 선수가 아닌데 저런 호러쇼를 펼쳤을까 생각을 하면은 수비진의 불안정화는 골키퍼의 불안정화입니다. 아, 그럼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네. 그 믿음직스러웠던 반데이크가 없고 조고메스도 없고 마팁도 없고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수비진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알 정도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당연하죠. 게다가 또 악재가 좀 있었죠.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고 개인 사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보러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멘탈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분위기 다운되고. 사디오 마네는 정말 전만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디오 메인이다. 아, 예. 세네갈 오리기다라는 얘기까지 맞습니다. 들을 정도로. 사디오 마네는 떠나고 세이디오 메인이 왔다. 그렇지. 그래서 마네의 그런 부진 그런 것들도 중반 이후 분위기 많이 다운되었던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참 또 분위기 안 좋을 때 그 클럽의 압수까지 거절하는 사건이 또 있었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클롭이 마네를 감싸줬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 보란듯이 월티골을 넣으면서 3위에 안착시키는 에이스 역할을 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긴 했죠. 예. 한 배드 포인트를 꼽아보자면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꼽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꼽아보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안일했던 이적 시장 보강이 없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초토화가 됐고 마누라의 체력 분배에 문제가 생겼고 미드필더도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왜냐면 또 핸더슨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 대체자를 또 찾기가 힘들었고 이게 뭐든지 보면은 이제 코어 라인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맞습니다. 건재해야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 중심을 잡기 또 힘들어요. 게다가 또 맞습니다. 이제 주장이잖아. 또 음. 핸더슨은 예, 이 팀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수가 빠짐으로써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큽니다. 리버풀이. 너무 컸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선수 나비케이타 선수 솔직히 주전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거는 이 선수만 봐도 알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살라 대신에 샤키리가 나온다? 그럼 확 떨어지죠. 나는 근데 샤키리 괜찮을 괜찮아. 것 같은데 샤키리까지는 괜찮아. 마지막 경기에도 샤키리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교체 투입됐는데 얘 괜히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했어요.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그전 경기도 그렇고 사실 근데 나비 케이타는 진짜 이제 제라드 등번호로 가져가 놓고 그렇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 예, 제발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도르트문트가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피르미노 대신에 오리기가 나온다. 오리기도 쉽지 그때 그것도 쉽지 않다. 그 시절 그 리버풀 기적형 공격수의 음. 오리기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죠. 벨기에 메인. 네. 예. 그리고 또 뭐 치미카스 선수도 격차가 크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고 뭐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참 민망한 뭐 벤 데이비스 선수라든지 예. 뭐 카박 선수도 사실 뭐 조고메스나 반데이크 선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선수죠. 많이 떨어지죠. 땜빵으로 데려온 거고. 사실 부상이 없었으면 이렇게 막 비주전 격차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주전 비주전 격차가 나는 건 어느 팀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비주전을 내보냈을 때 정말 기량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부상으로 그 쩔뚝거리면서 뛰게 할 수도 없고 반데이크를. 사실 진짜 그런 문제죠. 이게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안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빨이 다 그런 빠졌는데 거니까. 이빨이 다 빠졌는데 틀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잇몸으로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부터는 조금 프리뷰 느낌으로 다음 시즌에 어떻게 좀 보강을 해야 될지 저번에 맨시티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반데이크 부상 물론 돌아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뭐 재활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완바지 단계다. 네, 완벽한 재활을 위해서 이제 유로 참여를 거부를 했고. 맞습니다. 네. 나 유로 안 뛰겠다 선언을 했고 마팁 선수는 좀 부상이라고 쓰기가 애매한 게 저게 정상이에요. 경기에 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 친구 원래 시즌 반만 나오지 않나요? 시즌 반 나오면 잘한 거예요. 근데 또 나올 때마다 솔직히 제 몫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쉬운 거지. 게다가 반데이크와 더불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도 넣어주는 유일한 센터백 자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 선수는 떠나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버풀은 유독
독일 쪽이랑 스페인 쪽의 수비수를 사왔을 때 좀 잔혹사가 있습니다. 예, 다시는 안 사왔으면 좋겠고 저 선수도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이제 프랑스 마팁을 또 사오죠. 네. 일단 코나테 선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인저리 프론이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어떤 칼럼을 봤는데 엉덩이 쪽 부상이 유독 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는 그쪽에 대한 부상은 더 이상 재발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인대나 뭐 그런 뭐 햄스트링이나 이런 쪽 부상은 아니었고 엉덩이 근육 쪽 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리버풀 의료진이 조금 관리를 좀 잘해준다면은 그렇게 인저리 프론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리버풀 팬들이 들었을 때 되게 희망적인 얘기긴 하죠. 예. 그리고 뭐 시즌을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이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코나테 선수는 우파메카노 선수와 더불어서 그 라이프치히의 되게 든든한 센터백진을 구축했던 뭐 솔직히 실력은 검증돼 있는 선수라고는 봐요 저는. 근데 피지컬적으로는 우파메카노보다는 코나테가 한 수입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이제 코나테 선수는 발밑이 굉장히 좋았던 센터백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흔히 말하는 끝발진이라고 하죠. 센터백이 이렇게 순간적인 속도를 내서 하프라인 지점까지 볼을 운반해서 또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도 좀 뿌려줄 수 있는. 좀 더 전진성이 그러니까 둘이 성향은 비슷한데 네. 예, 조금 더 우파메카노가 전진성이 있고 네.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패스 빌드업에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롱패스 성공률도 80% 이상대를 찍어냈던 선수고 분데스에서 뭐 EPL에 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뚜껑은 까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이번에는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아웃 금액도 엄청 비싸지도 않았고 얘기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뭐 주급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네. 거기다가 프랑스 국적이어가지고 네. 국대 뽑힐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은 네. 쟁쟁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코나테 선수는 아무래도 뽑힐 가능성은 낮고 그 말인즉슨 체력 안배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적어도 한 2, 3년간은 정말 네. 클럽 안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연령별 차출되면 또 몰라. 근데 연령별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긴 했습니다. 예. 아, 네네. 그런데 뭐 그거는 그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 옆에 파우 토레스 선수인데 비아레알에 이번에 또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네네네. 아, 그렇죠.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파우 토레스 선수인데 사실 저는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코나테 선수가 던딜이 된 이상 아마 센터백에서 더 큰 보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리버풀 차원에서. 저런 급의 보강은 아마 없겠죠. 아무래도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근데 파우 토레스 선수도 이제 검증된 그런 실력이나 이런 유망한 아직 어리다는 이런 거에 비하면 바이아웃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600억 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올 수만 있으면 좋죠. 이 선수, 자, 모든 클럽들이 원하는 왼발 빌드업이 가능한 왼발 맞습니다. 센터백이고, 이 선수가 뭐, 신장에 비해서는 좀 공중볼이 약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네. 예. 오히려 발밑에 좀 강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두 선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부상 없다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 코나테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조금 더 좋은 팀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기도 하고 뭔가 리버풀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코나테 선수가 발이 꽤 빠른 선수라서 아, 빠르죠. 예. 피지컬에 엄청 비해서 빠르죠. 발이 꽤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뒷공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면에서는 코나테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센터백들이 네. 그 몸싸움이 좀 다들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사화도 약간 라포르테 시즌2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게다가 리버풀은 스페인 출신 센터백에 별로 좀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서 저는 코나테 만족합니다. 네. 일단 이게 시즌 1호 던딜이었죠. 리버풀로서는. 네, 네. 그 다음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볼게요. 자, 보강 포인트 두 번째. 공격수입니다. 사실 공격수 보강이 있었죠. 지난 시즌에. 있었죠. 네네, 디오고 좋다. 좋았죠. 하지만 부상으로 좀 신음을 했고 네네. 물론 뭐 분당 대비 득점률?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좀 자위하는 얘기거든요. 많이 못 나왔어요, 조타가. 물론 마누라가 건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부상이 잦아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그래도 지금 조금 득점 그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떨어져 있는 이 마누라 라인을 좀 서포트 해줄 만한 좋은 공격수가 와준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존나 내절이네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제가 희망하는 선수 존나 상달 쳤네 진짜. 두 명을 조금 이렇게 써봤는데
홀란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은바페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긴 게 은바페 링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뜨는 구단은 딱 두 구단이에요. 레알이랑 리버풀. 근데 사실 리버풀은 음. 에코 리버풀이라는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서 음. 지속적으로 언플을 존나 해대는 구단입니다. 근데 좀 프랑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물론 이거는 계속 뿌린 것 같긴 해. 예. 게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PSG는 은바페가 떠날 것을 떠날 시 고려하여 살라를 이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자금력으로나 아니면은 네임드로나 따져봤을 때 레알한테 좀 밀리긴 하죠 리버풀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네, 만약에 된다면은 그쵸. 뭐 레알을 가지 굳이 리버풀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이것 또한 상달이긴 한데 네. 리버풀은 되게 엠바고를 많이 때리는 구단이야. 그 물밑 작업이랑 그러니까 좀 그래. 기자들 닥쳐. 아니야 좀만 더 얘기할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오케이 해봐. 그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약 2년 전 어제 파비뉴가 뜬금없이 던지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리버풀 팬들조차 놀랬고 얘기가 아예 없다가 갑자기 나온 그때 그런 약간 이제 네. 리버풀 팬들의 그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아 맨유는 뭐 프레드 내려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리버풀은 뭐하냐 리버풀은 씨발. 뭐해 막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도 이제 우리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없고 막 없었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갑자기 파비뉴랑 이제 딱 던디를 뜨고 그러면서 와 역시 엠바고였구나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파비뉴가 안 돼. 저 두 선수랑 같습니까? 파비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적료나 뭐 이런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하겠죠. 예. 네. 아무튼 뭐 제 희망사항 두 선수 적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저 정도는 있어야 또 예, 이제 그만 말씀하고 빨리 다음 포인트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다 빨리.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차라리 현실적이죠. 그 앞선 두 선수들에 비하면은 이거는 딸딸이는 아니에요. 네. 진짜 솔직히 실제로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모든 리버풀 팬들이 동의하실 만한 왜냐면은 지금 리버풀에서 철광왕이었던 한 시즌 뭐 몇 시즌 동안 거의 철광왕급 활약을 보여줬던 바이날둠을 떠나보냈어요. 네, 갑니다. 바이날둠은. 바이날둠은 아마 바르샤랑 오피셜은 아직 안 떴는데 현재 시간으로 아마 갈 것 같고 이미 그리고 리버풀과 이별하는 거는 오피셜이 떴어요. 네, 그거는 떴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만 남았고 아마 바르샤가 유력하고 케이타는 무조건 팔 것 같습니다. 예. 사갈 때가 있을까요? 근데 케이타는 라이프치히 때 했던 거 보여주면은 데려갈 만한 구단은 있죠. 그게 몇 년 전인데 벌써. 내가 보기엔 사우스햄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겠네. 맞아. 왜냐면 또 조금 그러니까 미나미노도 지금 가 있잖아. 우리 위성 구단 느낌도 약간 나고 원래 소트는 그 메뉴 위성 구단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젠 리버풀로? 왜냐면은 뭐 마네도 있었고 반데이크도 있었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런데 그 레드불 산하 팀들이랑 사우스햄튼이랑 리버풀이랑 뭔가 그 삼각관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 내절 아닌가? 그. 아니 마네도 처음 듣는 얘기. 마네도 거기 있다가 소튼 갔다가 왔고. 그런 약간 식으로 그런 느낌.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랜덤했던 바이날도 떠났고 또 배드했던 케이타 제발 떠났으면 좋겠고 네. 체인벌린도 그 인대 괴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시즌을 날려먹고 네. 거의 썩없이 못했어요. 아니, 생긴 건 존나 튼튼하게 생겼거든, 진짜. 챔벌린이. 맞아. 예. 근데 안 튼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또 이번 시즌은 봤다시피 핸더슨이 못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네. 바이날둠은 개인적으로 바이날둠을 대체하려면은 미드필더 2명을 영입해야 됩니다. 그건 그 맞아요. 정도예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철광왕이니까 활동량도 지대하고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줄무늬 입고 있는 선수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산드르베르게. 네. 산데르베르게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예. 파비뉴 선수와 이제 볼란치를 이루면서 파비뉴 선수를 좀 더 이제 전진을 시켜줄 수 있는 맞습니다. 예, 뒤에서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네. 예, 뭐 토트넘의 호이비에르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파비뉴를 3선이 아니라 2.5선 내지는 2선까지도 네. 올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다고 보면은 또 파비뉴의 장기인 뭐 중거리 슛이나 뭐 좋은 패스 찔러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기겠죠.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비수마. 이브 비수마. 예. 이 선수 너무 잘해. 맞습니다. 예, 거의 그러나- 브라이트 오브 알비온의
거의 뭐 코어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선수죠. 네, 어린 선수인데 점점 성장하더니 이제 드리블과 이제 패스 전개가 이제 진짜 일치월장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유망주를 잘 키우려면 좋은 감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레이엄 포터 진짜 맞습니다. 정말 좋은 감독 같아요. 저는 포터 감독이 잘 키워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진 빼고는 다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스마 선수도 정말 바이날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예. 사실 뭐 진짜 비스마 선수는 이제 중심에서 아예 박스 투 박스 역할을 제대로 해줄 네. 수 있는 선수고, 맞습니다. 네, 이정료도 진짜 뭐 한 250억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데려올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다만 경쟁률이 좀 심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우선은 아스날이 네. 데려오고 싶어 하고. 네. 예. 어느 클럽이나 좀 탐낼 만한 선수입니다. 예. 중위권 저는- 팀들은 아마 다 탐을 낼 것 같고 제 생각에 250억보다는 아마 400억쯤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그 정도는까지는 네. 치솟을 것 같긴 해요. 다 뭐 영입 경쟁이 붙으니까 네. 그 정도 이제 가격이 더 붙긴 하겠지. 두 선수를 약간 비교해 보자면은 비스마 선수는 오히려 바이날둠보다 좀 더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바이날둠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날둠 선수는 이렇게 좀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표가 붙는 선수였기 때문에 맞아. 백패스 머신이었지. 그렇죠. 네. 그리고 둠칫, 두둠칫의 대명사라서 네. 어, 아니, 볼은 잘 지켜냅니다, 바이날둠이. 볼키핑 존나 기깔나게 잘하고 백패스하지. 기껏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갔다가 네. 뒤를 돕니다. 그런 거보다는 비수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더 좋은 자원일 수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베르게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수비적인 능력이 좀 더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안 넣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수가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웬헨의 노이하우스 선수. 아 노이아우스. 네. 노이아우스는 괜찮죠.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진짜 네. 좋은 선수고 오히려 바이날둠과 뭐 비수마 베르게 세 선수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로 평가해요 저는. 일단 활동량으로만 보면 한 0.75 베날둠은 될 것 같은 한 느낌이죠? 0.8둠? 네. 0.8둠 정도? 활동량도 활동량인데 이제 그 선수 경기를 그 미넨글라드바흐 경기를 보면은 진짜 중심 코어 역할을 잘 잡아주고 조율을 해. 네, 걔가. 좌우 패스 뿌려주는 거나 자기가 볼 가지고 이제 여유 있을 때 전진 드리블 하는 거나 굉장히 저는 한창 좋았을 때에 조금 떨어진 균도한 느낌? 네. 저는 만약에 리버풀로 와준다면 제2의 핸더슨이 될 수 있는? 네, 왜요? 네. 만약에 핸더슨이 리버풀에서 해주는 역할이 그거니까. 맞아요. 네. 나는 패스 핸더슨은 그러니까 전진성에서는 이제 핸더슨이 지금 그렇게 전진성을 막 보여주고 그렇지. 있진 않으니까. 예, 여기는 오히려. 약간 그런 그래도 느낌이고. 그나마 볼 운반해주고 그런 거가 핸더슨이었습니다, 사실. 네. 아 그건 맞긴 하죠. 뿌려주고 이런 것도. 왜 자꾸 약간 그러세요?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아니, 왜냐면 균도안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만약에 리버풀로 온다면 우리 온다면. 팀 선수 중에서 나는 해보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또 클롭이 도르트문트 시절에 균도한 또 잘 썼잖아. 아 맞아. 네. 그런 또 커넥션이 있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균도한 약간 짝투방 느낌으로다가 이제 노이아스가 만약에 온다면. 네. 노이아스가 만약에 온다면 클럽은 독일어로 잘. 아 그쵸 잘 조지겠지. 그렇지. 게다가 노이아스 이게 좋아. 아 맞아.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왕보가 좋아. 제발 나비케이타, 체인벌린 좀 보내고 우리도 좀 잘생기고 그런 애들 좀 왔으면 좋겠다. 자, 리버풀이 이게 좀 떨어지죠. 많이 맞아요. 떨어지죠. 네. 근데 저 베르게 선수 사진만 보면 상당히 네, 괜찮아요. 베르게도 미남이야. 어. 베르게도 미남이야. 비수만은 약간 조금 얼럭키 포그바 느낌? 그런 약간 얼럭키 포그바 느낌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도 평균 미달이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외모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게 좀 필요하죠, 리버풀은 이제. 네. 보낼 사람이 좀 많아요. 예, 이 리버풀 소식지에 따르면은 일단 코나테는 던딜이지만 네네. 어떤 쪽에 보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냐면 오리기의 대체자를 영입을 하겠다. 그리고 바이날둠의 대체자를 영입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오리기의 대체자라는 거는 말만 오리기의 대체자지 오리기를 떠나 보내고 한 명 영입하겠다라는 느낌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누라 라인을 보조해줄 만한 또 다른 공격 그렇죠. 옵션을 데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오리기 대체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는 너무 급 떨어지고 사실 조금 이거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오리기 대체자라고 하면은 오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수고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을 찾겠다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약간 서브 공격수를 사오겠다 이런 느낌이죠. 윙포워드 예. 서브 예. 딱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죠. 아니 사실 내 말을 들어봐. 오리기를 대체할 거면 그냥 오리기를 데리고 있는 게 나아. 아니 오리기 대체는 내가 보기에 존 스톤스 그 자리에 놔도 대체. 아 맞아. 아니 뭐 오리기가 물론 원톱 역할을 해주면서 뭐 피지컬로 버티는 역할보다는 옛날에는 뭐 윙리기 역할도 많이 네. 했고 최근 들어서야 조금 센터포워드 역할 간간히 해내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역할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저는. 네. 그리고 파이널좀 대체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그럼요. 네. 나갔는데. 다만 전제 조건. 이 잉여 자원들 다 매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데리고 올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총알을 확보를 한 후에 네. 아까 봤었던 그 전에 시트에서 봤었던 이 선수들을 좀 데려올 만한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29일자로 뜬 루머가 하나 있는데 네. 클럽은 지금 베이날둠의 대체자를 구해올 생각이 없다 이런 루머가 떴거든요.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좀 또 인몸질을 해보겠다는 건데. 네, 다른 지금 갖고 있는 자원들 재계약에 집중을 하지 아직은 대체자를 데려올 생각이 없다 이런 루머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도 나는 클럽의 단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좀 너무 애정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로 뭐 케이타가 돌아와서 기량만 회복한다면 베이날둠 대체 걱정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사실. 클롭 감독이 약간 이제 뭐 이전에 도르트문트 할 때도 그렇고 없는 살림에서 그러니까 선수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은 좋은데 그러니까 좀 선수들을 사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기 뭐 감독이 관여를 해가지고 뭐 협상을 어떻게 해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팬들 입장에서 너무 아쉽지. 왜냐면은 사실 불보듯 뻔히 보이거든. 케이타가 예전만큼 부활하겠습니까, 사실? 요즘 하는 꼬라지만 보면. 게다가 부상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부활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 맞아.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잘하긴 했어. 라이프치히 시절로 보면. 그런 식으로 속아서 데려온 애들이 몇 있습니다. 뭐 미나미노라든지. 네, 특히 왜 그렇게 레드불 사나랑 엮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차차하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체인벌린은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체인벌린 제 생각에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로컬이잖아. 그거 좀 요즘 되게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최근에 뜨는 이슈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넌 이유라든지 뭐 영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 뭐 선수를 데리고 온다든지 할 때 좀 되게 빡세졌대요. 브렉시트 이후에. 네. 그러므로 인해서 체인벌린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애증의 선수지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걸로 밀어봤을 때. 일단 멀티 자원이다 보니까 쓸 수 맞습니다. 있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해준 게 얼만데 뭐 이런 것도 좀 들기도 하고. 해준 게 그렇게 많았나? 근데 중요한 골을 몇 개 넣었어. 체인벌린이 그래도 이번 시즌만 날려먹었지. 그 전에는 그래도 좀 해준 게 있긴 합니다. 뭐 중거리 슛을 뭐 통쾌하게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에 좀 부상으로 신음하던 선수들은 좀 내보냈으면 좋겠긴 해요. 뭐 바이날둠은 뭐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주급이 우리랑 안 맞고 이래서 아깝게도 영원에 보내버렸지만 FA로 영원에 보냈죠. 이정도 영원에. 그래도 이 정도 썼으면은 좀 잘 넣어도 썼습니다. 됐지. 네. 근데 이제 뭐 샤키리, 케이타, 마티, 오리기 이런 선수들은 진짜 이정도 단 100억이라도 받아가면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100억은 더 받겠지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팔아서 영입 자금을 확보하고 좀 전에 내가 좀 희망사항을 가졌던 그런 선수들을 보강하는 데 힘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죠. 리버풀은 이제 보강을 위해서는 기존 선수들 교통정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여기서 희망 섞인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사실 희망사항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시즌, 다음 시즌은 그러니까 좀 이런 스쿼드 구축을 하고 난다면 좀 더 높은 곳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근데 보강이 없다면 저는 올 시즌보다 더 어려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거 동감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뭐 유로파? 이런 정도까지? 유로파도 못 나가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또 부상 악재가 내 눈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반다이크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최악의 부상을 당하고 나서 반월판 부상입니다. 반월판 부상. 그러면은 기량이 꺾이는 선수들이 덜어 있고. 그래. 반데이크는 그리고 그 거대한 피지컬에 몸싸움에 발까지 빠른 거의 완성형 센터백이었는데 분명히 그 육각형 중에 하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그렇다 보면은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엔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데 반월판 부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핸더슨도 한번 햄스트링 올라오면 이거 꾸준히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콤파니가 시즌을 많이 날려먹었는데 그러니까 핸더슨도 이거에 대한 좀 대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체력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번 시즌 우여곡절 끝에 또 챔스를 나갔고 네. 그러다 보면은 체력 안배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쿼드를 좀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축만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또다시 이 리그 우승이나 챔스는 뭐 우승까지는 모르겠는데 결승권까지라도 갈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클럽 감독은 이제 시즌마다 집중하는 목표들이 딱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언제는 뭐 챔스, 뭐 지난 시즌에는 리그. 이번에 좀 FA만 봐도 좀 잘하지 않았나. 아, 그치. 뭐 네. 일찌감치 떨어지고 했잖아요. 네. 리그는 이제 챔스권 유지하고 FA까지 또 따고 이러면은 뭐 이제 여기서 리버풀에서 딸 수 있는 트로피 다 땄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 저번에 뭐 지금 맨시티가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막 트리블도 막 욕심 나고 당연히 안 그런 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치. 그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리버풀이 약간 그럴 깜냥이 좀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스쿼드 뎁스가 진짜 좋아야 돼. 맞아. 네. 왜냐 맨시티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진짜 거의 더블 스쿼드급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치. 사실 지금 리버풀의 자금력이나 뭐 애들 부상 당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나 트로피 좀 다시 들어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되게 애정 어린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나의 프리딕션 내 예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사실 좀 간략하게 하고 싶었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애정 어린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거의 한 40분을 혼자 떠드셨네요.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편집을 해야지. 다음 시즌간에는 저희가 첼시도 좀 알아봐야죠. 네, 지금 뭐 바로 알아볼 건데 네. 네, 첼시에 대한 컨텐츠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영상도 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